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옵니다. 어제도 나빴습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없고 맑은 날은 언제 있습니까?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요. 엄청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저도 때로는요, 저 남태평양에 어디 섬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루 종일 눈은 침침하고 따갑고 목은 걸걸합니다. 제 목이 편안한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래는 항상 이렇게 담아서 먹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무거워서 저는 폐가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반 국민들은 전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나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디젤차 그리고 국내에 고깃집, 고등어 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내에 분진을 유발시키는 공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규명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던 한 장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남동에 가면 과거에 경의선 철도를 걷어낸 지역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쭉 따라서요. 1.3km 정도를 공원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원에 1년 만에, 이 공원이 만들어진 1년 만에 완전히 주말이면 술판이 벌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온 사방에서 술판 고성방가부터 마이크 앰프까지 들고 와서 노래를 불러 제끼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난리랍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와 연남동을 합쳐서 연트럴파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의 상가들의 임대료가 일제히 올라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나온다, 이러는 상황에서 공연 생겨서 좋다라는 주민들이 이제는 학을 떼고 있답니다. 자, 저는 이 지역에요, 이전부터 청년주택을 팝아트로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쭉 만들자. 그러면 1.3km면 청년주택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결국은 명소가 될 거다. 1층은 상가로 하고 청년주택을 한 7, 8층까지 올려서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 1층 상가 지역들이 결국 명소로 만들면 될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정책이 잘못 갈 때는요, 국민이 괴롭습니다. 어제 환경부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 진단할 수 없다, 지적할 수 없다, 우리가 중국과의 여러가지 관계, 경제관계, FTA 이런 부분을 얽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중국에 말을 하기가 쉽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제 디젤차가 리터당 150원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겠답니다. 그래서 디젤차 운영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유차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거죠. 환경 부담금이 세금이죠. 그래서 서민 정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담배값 올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디젤차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디젤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올려서 부과하겠다. 그런데 서민청은 이것이 또 서민 정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어제 서울에 이 미세먼지 농도가 16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답니다. 자, 연평균 기준치,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가 50 마이크로그램이랍니다. 입방메타당요. 자, 어제 연평균보다 3배가 높았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또 고등어 구이를 비롯한 주방 요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해서 고등어 탓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앞으로 제가 차차 밝히겠습니다만은, 자, 이 수도권에 90평 이상의 직화구이 음식점, 즉 고기 굽는 집, 직접 구워서 먹는 집에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갖다가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장치 하나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해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나 이 숯가마 찜질방 등에서 나오는 게 13%를 차지한다면서 미세먼지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처음에는 대줄 듯 하다가 저감시설을, 이제는 저감시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유류값 올리고 고등어니 직화구이니 찜질방 뭐 도자기 굽는 거, 도자기 굽는 게 한국에 숯가마가 몇 개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고등어 그러면 구워서 미세먼지가 나온다면, 우리가 고등어를 집집마다 진짜 구워 먹었는데, 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고등어가 비싸서 잘 못 먹지만 그땐 제일 싸서 흔해 빠졌습니다. 그때 집집마다 그냥 집 앞에 연탄 하러 놓고 이 길거리에서 구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웠을 때 시절을 생각하면 고등어 미세먼지로요, 온 서울이 뒤덮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다 규제하려니까 국민들,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화로 모터 수에 맞춰서 6개의 집진기가 필요한데, 정부가 정부 지원 꿈 같아, 기대 안 한다, 어떻게 우리 보고 관리하려고 할지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제일 큰 오염원이라고 생각하는 중국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뭡니까? 제가 볼 땐 80~90%가 중국에서 날라온다 봅니다. 하지만 국제적 협의가 필요해 단기간에 개선은 어렵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의 요인이라도 전방위로 관리하려는 현실적인 대안이 오해를 받는다. 중국에는 말도 못하면서 국내에 고깃집이나 두들겨 잡으니까 오해받고, 서민들 디젤 차에 세금이나 늘리려니까 오해받죠. 자, 여기에 대규모 대기업들 제조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2013년에 39%라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화력발전소, 대규모 사업장 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는 도대체 미세먼지 원인 대책을 만만한 서민들한테만 두들겨 잡고 중국이나 대기업은 못하는 겁니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정부끼리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경유 세금 인상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 주요 오염원인 화력발전소는 정설하고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가 없는 손쉬운 데만 한마디로 팔을 비틀러서 쪼는 척하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요, 정부 스스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한때요, 로비 받았는지 뭐라 그랬습니까? 클린 디젤이라고 해가지고 경유차에 대해서 얼마나 혜택을 줬습니까? 정부 스스로 그랬죠. 중국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5월 10일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했지만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진짜 제일 중요한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는 속국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운동 단체들이요, 중국에 데모 한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좌파 진영이나 야권이 중국에 한번 내지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보수 정권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환경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불가능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재부는 이 185대 50, 휘발유 100, 경유 85, LPG 50으로 하는 이런 현재의 가격 비율을, 에너지 요금 체계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세금 인상의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트럭 운전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게 경유라 서민 정세 이야기가 나올 거다. 자, 이거 환경 부담금 올리면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물건 파시는 분들, 또 집에 식당 하면서 트럭으로 각종 물건 사오는 사람들, 뭘로 뒷감당을 해줄랍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요, 화력발전소를 2029년까지 34기를 더 늘리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화력발전소도 절대적인 숫자를 그렇게 뭐 줄이는 거는 아니라 10개 늘리는 걸 7개에서 8개로 이렇게 줄여서 늘린다. 애초보다는 줄인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화력발전소 문제는 미세먼지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경제성 논리로 화력발전소가 싸다고 뭉개고 왔던 겁니다. 오늘 그 한 언론은 미세분진 회의록이라고 해서 검수회의소에 모여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굳이 썼던 이 100년 전에 검수회의록을 빗대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환경부는요, 미세먼지 죽음이 경유차랑 화력발전소, 고등어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경유세를 더 걷고 전기료를 올리고 고등어는 굽지 말고 졸여서 먹어라,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5년에 경유 승용차 판매에 대해서 클린 디젤이라고 적극 동의했던 환경부가 이제 이 말을 바꿔가지고 딴소리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요, 미세먼지 가운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통계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서 이렇게 화력발전소의 탓을 부정합니다. 자, 화력발전소가 먼지가 무서워서 줄이게 되면 LNG 비싼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만 더 쓰게 될 거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죠. 자, 경유차도 점점 클린 디젤로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는요, 경유세를 더 걷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환경부가 환경부담금을 더 올려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를 부분을 그분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가요,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떠밀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다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의 많게는 80~90%가 중국에서 온다라고 하는 조사도 제가 전번에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국 정부 차원의 협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 오염원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요, 겨우 중국의 국내 대기오염 물질 저감 사업 기술을 전수하는 협력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경유 차량을 운전 중인 한 분은요, 미세먼지가 봄에 특히 심하고 가을에는 심하지 않는데, 이게 경유차 때문이라면 경유차가 가을에는 쉬고 봄에만 운전을 하느냐? 그래서 화력발전 시스템이나 중국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국내 경유차만 몰아세우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거 좀 이따가 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끼리도요, 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161 마이크로그램까지 어제 올랐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들은 서로 내미락 하는데요, 이 부처 간의 이런 갈등들을 갖다가 해결하려면 그야말로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환경단체나 민간 전문가, 의학단체까지 다 포함시켜서요, 객관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건지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경유값을 올리든지 화력발전소를 줄이든지 뭔 대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고등어를 수입 금지시키고요, 국민들은 고등어 졸여 먹으라고 고등어 구이 방지법을 만들든지요, 특별법을 하세요, 특별법으로. 그리고 이 국민들은요, 고기도 다 수육으로 먹게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제가 2부에서요, 왜 중국에서 오는 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